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빨리 문 여세요. 떨어져! 움직이지 마! 물러서시오! 누구 명령으로 온 겁니까? 여기는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떨어져! 움직이지 마!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예고에 없던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 시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되게 많이 당황스럽고 엄청 황당했죠. 이게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도 많이 됐고 약간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때와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 선포되는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12월 3일 그날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비상계엄 설치하세요! 의원님! 힘내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밤 10시 55분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했습니다. 국회의 모든 출입문이 완전 봉쇄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계엄이 아무리 선포돼도 국회는 열려야지.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아니, 야. 저 국회 차기자는 뭘? 국회 기자 넣어줘야죠. 60년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서 헌법에 의해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국회는. 합니다 지금. 아니, 막는 게 말이 돼요? 국회로 왜 못 들어가게? 경찰은 비상계엄 소식에 국회로 모여든 시민과 언론인은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진들까지 막아섰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2m가 넘는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우선 황당했어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가능한가. 비상계엄을 확인하고서는 광주 생각이 났어요. 80년 광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래서 정말 큰일 났구나. 언론 공간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국회로 왔어요.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국회의장이잖아요. 내가 잡히면 안 되겠다. 그러고 국회로 얼른 가야 되겠다. 꼭 국회에서 이것을 해제시켜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국회로 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넘어져야 하지 마세요. 왜 미세요? 어머. 당신 이름 뭐야? 김재섭 의원 방금 다 넘어갔습니다. 예. 차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조건 본회의가 열리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계엄 해제 요구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실 거고, 그래서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본회의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요. 위헌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모두가 국회로 모여들고 있던 그 시각, 갑자기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폭포가 들어오고 있죠. 계엄 사령관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계엄 사령관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되고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적 헌정 질서를 일거에 중단시키는 위헌적 포고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여러 조치들이 국회에 관해서는 입법부는 그 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면으로도 정부와 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제시됐던 포고령 1호는 이 국회,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현행 헌법에는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굉장히 오래된 유물을 꺼내온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의 언론들은 시민 하나하나가 기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핸드폰 한 대만 있고 유튜브 라이브만 켤 수 있다면 그 당시에 사고가 났다면 그걸 바로 취재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 상황의 실체를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는 시점인데 왜 이런 포고령을 만들었는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기자의 입을 막는다 그래서 진실이 밖으로 못 나가진 않는다고 봅니다. 전혀 무의미한 포고령이었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선을 넘은 포고령이었다라는. 밤 11시 48분, 밤하늘의 정적을 깨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시작된 겁니다. 군용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내려서고 국회 앞에는 군용 차량이 출동했습니다. 시민들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모두 600명이 넘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투입됐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은 정현관 출입문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계엄군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와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혹시 모를 계엄군의 난입을 피해 본회의장 진입이 가장 용이한 곳에서 대기하다 적시에 본회의를 연 것이었습니다. 한 12시 조금 넘어서 그 계엄군이 들어온과 동시에 또 뭐 체포조가 들어온다라는 또 언론 뭐 유튜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집무실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쪽이 사실은 5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층이나 4층은 본회의장에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봤고 6층이나 7층은 좀 멀고 그러니까 도보로 이동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5층을 선택했고 의장님이 들어가시는 공간을 바깥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을 다 켜고 의장님께서 잠시 거기 계시다가 12시 한 35분경에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서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던 그 시각 계엄군 역시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결국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습니다. 의사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물러서세요. 지금 소속이 어디에요? 누구 명령으로 왔습니까? 누구 명령으로 온 겁니까? 여기는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와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아직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장을 사수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총으로 모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국회를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푸세요. 역사가 심판합니다. 군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뛰어나갔죠. 우리 보좌진들하고 비서진들이 다 뛰어나갔고요. 밖에서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미 많은 직원 혹은 보좌진들이 밖에서 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서 제가 사무총장이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저도 두려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국회 기능이 마비돼서 계엄 상태가 유지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또 민주주의가 허물어진다는 그런 걱정이, 그런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 사무실 집기로 만든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그 뒤를 국회 직원들이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본회의를 막기 위해 진입한 계엄군과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국회 사람들과의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 얼굴 느껴.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움직이지 마. 그 당시에 이제 상황 자체가 이미 이제 군이 들어오는 상황도 얼떨떨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그리고 당직자 사무처 직원들 비롯해 국회에 있는 모든 소속인들이 그 현장에 남아있는 한은 다 그걸 막으려고 나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 뭐 벽, 가벽 쓸 수 있는 모든 기구는 다 끌고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몸으로 스크럼을 짜거나 기구를 놓을 수 없는 곳들은 그러면서 계속 대치 상태가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본회의장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
출입을 원하는 기자들을 보내고 다시 문을 폐문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기자들이 또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늦게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문을 열거나 하면 문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꽝꽝 이렇게 소리 나면 거기 있던 기자분들이 다 긴장해서 그쪽을 쳐다보고 언제 계엄군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하에 무엇을 찍어야 될까, 어떻게 찍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좀 두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회 본회의는 시작됐습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뿐이었습니다. 공부하여야 한다. 이 계엄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숨막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먼저일지 계엄군의 진입이 먼저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안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그거 참 잠깐 좀 계세요.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12월 4일 날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개의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계엄 해제 요구를 한 부분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64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한 60년 만에 있은 거죠. 그러면 그 안건을, 그러니까 안건명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안건을 접수를 해서 본회의장 단말기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그 당일 의사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공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지금 계엄군이 국회 방송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지금 국회의사당을 정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밖에서 보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저희 기록만 남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최악의 경우잖아요.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각오까지는 했죠.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국회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민들 역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진입이 불가능한. 또 그리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오라고. 정족수는 채워졌는지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에 표결을 마칠 수 있을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12월 4일 새벽 1시.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상정되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우리가 막아냈다는 안도감, 두 번째 엄청난 피로감, 그 밤 사이에 그 대치했던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로 이게 몰려왔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아침이면 이게 정상적인 일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두려움, 과연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는 급하니까 점검 안 돼도 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투표가 급하니까. 근데 외부에서 방송사나 국민이 봤을 때 가장 볼 수 있는 거는 정강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이 무조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최대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때 가결되는 순간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운영을 제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일단 사고 없이 잘 했다는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가결됐기 때문에 계엄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안도감이 들었고, 그랬던 그 같이 고생했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고생했던 분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 후 158분. 숨죽이고 지켜본 전 국민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상배 무고하고 철사하며 헌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상배 무고하고 철사하십시오. 금방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 열었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국회 안에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 지금 나가세요. 책임지십니다. 마침내 12월 4일 새벽 1시 11분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거예요?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곧이어 새벽 2시 우 의장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면서 각 당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무효임을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계엄법 제11조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통보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불안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마침내 새벽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는 짧은 담화였습니다. 제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4시 반부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비로소 해제됐습니다. 생중계가 나온 뒤 약 1시간쯤 뒤에는 사실 전에는 좀 국회의원 정치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의 그런 염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심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어쨌든 뭔가 계엄령이라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역시 그 계엄군을 막아선 우리 시민들입니다. 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시민들이 달려가서 계엄군을 막고 또 국회를 지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또는 그 실천의 결과거든요.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이제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의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투쟁을 감동을 받았고 또 길이 기억할 거라 봅니다. 심야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약 2시간 반 만에 이루어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대한민국의 긴박한 비상계엄 사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동안 환율은 치솟았고 해외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중단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그 계엄령 관련 헌법 사항을 위반한 것이고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 한국 국민들은 1980년대에 있었던 12.12 사태나 또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5.18 강주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충격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 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긴박했던 계엄의 밤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의사당 안팎, 여기저기 깨지고 만신창이가 된 흔적들. 참담한 모습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포함해서 바리케이트로 썼던 책상, 집기들, 그리고 소화전,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약 6,600여만 원의 피해가 있습니다. 완전 봉쇄됐을 때 담장을 넘으신 분들이 있고 넘는 과정 중에서 부상도 입었고 그리고 계엄군과 대치하고 몸싸움 과정 중에도 부상을 입은 직원도 계시고 보좌진도 계시고 담 넘다 다치신 의원님도 계시다. 그래서 우리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신고되어 있는 인원은 4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되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자 각 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이고 탄핵 사유라고 밝히고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에는 뜻을 모았지만 대통령의 탈당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사퇴하라! 그날 오후 야 5당의 비상시국대회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야 6당이 함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발의됐습니다. 3개월 전 그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하지만 그는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고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에는 김용현 장관에 대한 내란과 반란죄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비상계엄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2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회는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의 면직안을 제거한 대통령의 행동에 국민들의 분노도 높아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우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이들은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소지품 검사와 몸수색 등 보안 검사를 받은 후에 출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를 봉쇄했던 조지우 경찰청장 등이 나왔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는 국방부 장관 대행 김선호 차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국방위에 소환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계엄군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병력 투입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회는 주요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분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불안과 긴장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6일 오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헬기가 내리지 못하도록 국회 잔디광장과 운동장에 차량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헬기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내려오는 것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2차 계엄이 되면 1차 때보다 병력 투입이 더 신속하고 더 많은 병력이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죠. 본청 옥상에도 헬기가 착륙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의자, 책상들을 상당량 한 180여 개 이상을 옥상에다 올려두었죠. 혹시 이 단전을 시킬 것도 우려를 해서 각 건물에 예비 보충량을 꽉 채워뒀고요. 그거 외에 통신장치, 통신 두절, 인터넷망이죠. 요 망에 두절이 있을 것 같아서 디지털 담당자들과 요것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의장님께 요 내용을 보고 드리고 조치를 했습니다. 자,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2차 계엄 시도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13명의 군인이 집결한 시각은 01시 50분입니다. 계엄군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04시 30분을 지나 0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투입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에 분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2월 6일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회동 이후 10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인 12월 7일 오후 5시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오전 10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약 2분간의 짧은 담화. 대통령 담화 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 아닌 조기 퇴진 방안 모색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밖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전 세계와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투표가 끝난 뒤 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당석에는 안철수 의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퇴장한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조경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한지아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어서 돌아오십시오.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탄핵 표결은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추가 투표 참여 없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밤 9시 26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총 투표수는 195표에 그쳐 투표가 불성립 처리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전 국민과 세계 여러 나라가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끝자락에 들이닥친 비상계엄의 공포.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6시간 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하의 거리에 선 시민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에 맞선 권력에 분노하며 차디찬 거리에 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2024년 12월의 밤.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의도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희망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빛나는 것을 가지고 나온 그들. 분노와 공포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축제로 새날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망난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